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얼마나 우리 애가 지금 착한 발달하고 있나를 볼 때 뭘 가지고 대부분 비교를 하게 되나요? 어릴 말. 때는 키 몸무게. 네, 키 몸무게. 좀 크면 말. 말 느는지 뭐 이런 거. 얘가 얼마나 내 말을 잘 알아듣는지, 뭐 그 다음에 어떤 걸 보고 뭐 가짜를 좀 아는지, 짚어가면서 뭘 좀 보는지 이런 걸 보죠. 그리고 얘가 정말 인지적으로 얼마나 발달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장에는 인지 발달, 발달에 있어서 인지 발달,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언어 발달에 대해서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자, 책에 보니까 삐아제가 몇 살에 나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페이지 어디 있냐면 130쪽에 삐아제는 과학에 관한 논문을 10세 때 처음 출판하고 21세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큰 호수의 연체동물이 작은 연못으로 옮겨왔을 때 변화를 관찰하여 유기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면 이렇게 삐아제같이 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나와요. 맨 처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막 무슨 새를 보면서 제가 새구나 그랬는데 하늘에 보니까 새 말고 또 뭐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하는 거죠. 날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냥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냥 떠다니는 그 무엇인가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동화와 조절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새다. 근데 새와 다른 그 무엇이 나타났는데 저거 뭐지?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갈등이죠. 그리고 갈등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을 다르게 이제 고쳐서 새로운 존재를 하나 익히는 것까지를 평형화라고 했어요. 삐아제가. 책을 보니까 이해 잘 가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책 중심으로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고 내 얼굴을 안 봐주니까 오늘은 책을 많이 볼게요.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0쪽에 도식, 그 다음에 적응. 적응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식은 어떤 자체를 딱 내가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은 새로운 개체를 봤을 때 내가 도식화한 것을 약간 변형하는 거. 그것이 동화와 조절인 거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외부의 새로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입력하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삐아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삐아제가 우리가 막 책에서 늘 볼 때마다 옛날에는 애들 교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맨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삐아제의 뭐 이렇게 점과 선 막 이렇게 나왔다면 한 10년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비고치키의 막 무슨 책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삐아제라는 사람의 그 모든 그 영유아 발달에 관한 책은 거의 삐아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삐아제 이름을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는 애들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애들이에요? 나 그게 궁금해. 지금 자 32쪽에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 뭘까요? 조체적 조작기, 그 다음 형식적 조작기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는 애들은 다 어느 단계 애들이에요? 자, 나는 감각운동기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전조작기? 그래요? 나는 선생님들한테서 되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딱 세 분이네?
자, 감각 운동기는 뭐예요? 어떤 나의 오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단계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삐아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감각 운동기에서 특별히 아이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 연속성이죠. 자, 그러면 그 세 분의 선생님이 대상 연속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이런 점에서 정말 대상 연속성을 갖고 있어. 그런 예가 뭐가 있어요? 숨바꼭질. 뭔가 여기 내 몸을 숨겨서 했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는 거. 또 누가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대상 연속성에 대해서. 근데 4, 5개월쯤 됐을 때 이제 엄마가 뭔가를 이렇게 펜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종이로 딱 가려놓으니까 처음에는 펜을 이렇게 만지작 거렸는데 종이로 딱 덮어놓으니까 그냥 휙 돌아서는 단계. 그리고 7, 8개월까지도 그랬는데 12개월이 넘은 다음부터는 만약에 쇼파와 쇼파 사이에다가 공을 떨어뜨렸다. 그랬을 때 애가 글로 가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공을 떨어뜨려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공을 계속 찾고 있는 거. 좀 리얼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대상 연속성의 그 어떤 어머니의 육아일기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예로 하나 들어드린 거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다 이제 만 2세 이후부터 만 7세까지는 전 조작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징이 뭐예요? 말 좀 해요. 게이 선생님? 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 조작기. 좀 상징적으로 딱 개 그러면 멍멍이 개. 딱 그런 단어들. 얘네는 진짜 상징적인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놀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꿉놀이 같은 거 할 때 뭐 너는 엄마 해, 난 이거 해, 이거는 뭐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상징 놀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고 또 정희님? 네. 자기중심적인 거죠.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툼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게 참 어렵죠. 네. 또 경숙 사장님. 살아있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물안론적인 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보존 개념이나 이런 게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을 지도하다가 우리가 보존 개념 굉장히 많이 지도하지 않아요? 지금 교과서 135쪽에 보면 이제 수개념을 지도할 때 똑같은 100원짜리인데 오른쪽에처럼 간격을 넓혀서 놓으면 훨씬 어떤 게 많다고 느껴요? 오른쪽에 많다고 느끼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개수를 다 세어서 얘가 흐트려 놓았을 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조작시켜 주면 얘네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되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컵에 담아놨을 때는 같은데 그 지름이 넓은 곳에 비우고 나면은 이렇게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쏟아가지고 원래대로 놨을 때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단계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키우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럼 전조작기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다 알죠? 그래서 그 원학은 뭐냐면 보존 개념이 얘네들한테 좀 부족하고 유목화하는 게 힘들다.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유목화 얼마나 많이 해요? 하지 않아요? 해요. 그래서 막 얘들아 뭐 꽃을 보러 갈까? 꽃 중에는 어떤 꽃이 있지? 그러면서 막 나누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 가서 뭐 살 거야? 뭐 무슨 코너에 가서 뭐 살 거야? 무슨 코너에 가서 뭐 살 거야? 막 유머화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안 된다고 이렇게 책에도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네들을 붙잡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유머화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 그래서 이제 물안론적 사고까지 이제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죠. 구체적인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목화와 서열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가면 이때 나이는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죠. 그때는 이제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추상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 이론이에요? 삐아제 이론이었어요. 자, 삐아제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비고츠키가 나타나요. 비고츠키는 최근에 비고츠키 이상의 다른, 옛날에는 비고츠키의 이 막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날 이후 다른 학자들은 특별히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죠.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선생님도 왜 이렇게 조용해요? 피드백이 너무 없어. 재미없어요. 재미 많이 있게 하려고 이름표 만들었는데 민선주 원장님이 1번 안 오시고 자유로운 영호님 요즘에 그 비고치키 이후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귀에 들리는 학자 이름이 있나요? 정말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토요일 날마다 그렇게 학회를 다녔어요. 정말 쉬는 토요일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뭐 이론이나 막 이런 걸 하러 다니고 유아교육 학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를 들어 다녔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센세이션이 없다. 비고츠키의 이론은 뭐냐면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고츠키는 뭘로 유명하냐면 항상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론에 있어서도 사회적 인지 발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대표 그 이론은 근접 발달 지역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애가 어떻게 하면 저 창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선생님 저 창문을 뛰어넘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방법을 여기에다가 뭔가 이런 사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라고 해주는 게 그 기계 설정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뛰어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데 그만큼을 올려주는 게 그 사회적 인지 발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에서도 배우겠지만 지금 그 관계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고츠키의 발달 이론은 근접 발달 지역에서 나보다 좀 그러니까 유아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조금 똑똑한 유아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떤 학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근접 발달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페이지 139쪽에 재밌는 그림 하나 나왔죠. 근접 발달 지역은 GPD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발달 수준 맨 아래 칸에 실제적 발달 수준은 여기였는데 기계 설정을 해줬더니 거기다 얹어서 독립적인 자기 노력을 좀 한 다음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올린 거 요것이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계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 친구나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엄마나 유능한 성인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고치키가 말한 거는 그냥 언어와 사고는 각자 따로따로였는데 그것들끼리 이렇게 통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애들이 혼잣말로 하는 어떤 자기가 뭐 어떤 계획을 스스로 말해보는 거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 지시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뭘 하는데? 학습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인지발달 이론 중에서 하나는 정보처리 이론이 있어요. 자, 정보처리 이론은 글씨는 작지만 한번 볼게요. 자극이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주의 집중을 쫙 해서 그 주의 집중의 단계를 지나서 그것이 내 브레인에 기억이 됐어요. 그때는 단기 기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보존해서 장기 기억이 될 수 있고 우리 브레인에서는 그 기억된 상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가 인지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하냐면 꼭 컴퓨터의 구조처럼 우리 브레인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2쪽 인지 발달과 교육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PPT 자료를 잠깐 보면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에 따르면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런 놀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죠. 교사의 역할. 그리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 조금 있다가 뭘 하나 줄 거냐면 나는 그 봄, 가을로 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5주씩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뭘 지도하냐면 자녀와 나 사이의 상호작용. 어디서 하는 거냐면 놀이치료에서 하는 상호작용을 엄마들하고 직접 코칭을 해요. 애가 뭘 갖고 와서 놀이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직접 그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어떤 상호작용이 들어있는지 옆에 엄마는 캐치하는 거예요. 뭐를 몇 개 했다. 어떤 반응을 몇 개 했다. 명령을 몇 개 했다. 질문을 몇 개 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너무 잘했다. 이거는 엄마들이 너무 잘하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요. 빨간색 위에 노란 블럭을 올렸네? 어머, 넘어졌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들은 보통 너무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점을 잘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는지 안 봐도 할 수 있는 격려라서.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받아서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칸칸이 이렇게 막 쌓았어요. 그러면 점점 밑에는 컸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걸 쌓았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밑에서 잘 받쳐주려면 밑에는 넓고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쌓으려면 밑에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엄마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지발달과 교육. 그래서 이제 비고치키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이고 이제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자기가 학습하고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도록 도와주고 또 자기가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장돼 있는 걸 그때그때 잘 꺼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5장에 대해요. 인지발달. 너무 쉽게 끝냈죠? 몇 분 만에 끝냈죠?
30분. 이거 30분 됐나요, 선생님? 이거 보면 안 되는데. 20분. 네? 20분. 20분. 그러면 5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6장. 그리고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11월 말까지 끝내야 돼서 오늘도 2장씩, 어떤 때는 2장 3장씩,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뛰어넘기. 왜냐면 그게 이제 인지발달과 가정환경, 또 인지발달과 부모교육, 인지발달과 가족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이죠. 그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인지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니까. 자, 이제 언어 발달로 왔어요. 자, 언어는 뭘까요? 선생님들 언어는 애들이 그냥 가만 놔둬도 언어가 이렇게 쭉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일정한 자극을 주고 막 우리처럼 키워내야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놔둬도 그냥 다 발달할 거다. 자극을 계속 줘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극을 계속 주면서 있어야 발달된다. 거기에 이론을, 그러니까 나는 좀 생각이 달라. 그런 선생님 없나요? 꼭 옆에서 푸시를 하고 다듬고 리액션을 줘야지만 아동이 발달할 거다. 아니야, 난 생각이 달라. 그런 선생님 없나요? 우리는 다 교육을 하고 있어서 스키너같이 생각합니다. 행동주의. 자, 그럼 이제 그 언어는 만약에 이 세상에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떤 나라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나라 있어요. 그 참 한계가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일단 한강 같은 작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연구를 했어. 근데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100년 뒤, 200년 뒤 후손들한테는 그 비법을 알려줄 수 없어. 너무 애석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언어는 굉장히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데 절실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류가. 문자는 없을 수가 있지만 언어는 뭐라도 해가지고 발명을 해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언어의 개념에서는 언어는 말과 언어와 의사소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볼게요. 이거 언어학자들이나 봐야 아는 내용인데,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이해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경숙 사장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 감기약 먹었죠? 선생님 감기약 성분은 우리 몸을 이렇게 확 떨어뜨려요. 그죠? 기침을 안 나오게 하려면 쫙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그거에 1.5배인데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의문론은 말소리 같은 그런 이론이고, 형태로는 단어 구조, 통사로는 문장 구조, 의미론, 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제 말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화용론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냥 건너뛰어요. 이제 이거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언어 발달 이론에서 아까 말한 이 행동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고 경험적인 훈련과 강화, 모방, 반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달된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옹알이 같은 걸 했는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엄마를 하고 그랬을 때 기뻐해 주니까 엄마라는 이런 단어 같은 게 좋은 말이구나 해서 어떤 좋은 단어들은 강화가 되고,
그냥 어떤 것들은 소멸이 돼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키너가 이렇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1957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습 원리처럼 언어를 배울 때도 자극, 모방,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언어 습득은 후천적인 거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우리가 잘 가르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음성과 옹알이는 스스로 강화되고 후에는 유아 주변의 성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일부가 되는 소리만 선택적으로 강화되어서 언어에 가까운 소리만 남게 되고 다른 소리들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 너무 심각하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제 생득주의 촘스키라는 사람은 그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이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처음 이론이 나올 때는 아무 이론도 없을 때 만드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기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게인스트 하는 건 좀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스키너가 한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강화 모방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처럼 나처럼 하는 말이 강화 모방을 안 했어도 사람들끼리 그 지역에 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뭔가 상징적인 체계를 가지고 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 발생을 해서 언어를 이룰 거다라고 나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득주의 이론이라고 하고 선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랩에 보면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국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인종, 지능, 성별 등의 개인차 없이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거거든요.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언어의 선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요. 르네버그라고, 에릭 르네버그라는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좀 멋있어요. 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 선생님들 이거에 좀 동의하지 않아요? 몇 살 때인 것 같아요? 3살, 4살 때인 것 같아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팍 늘어, 말이. 그죠? 근데 어떤 때 애들은 그래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것 같아. 엄마가 한 말, 누가 한 말을 쓰다가 어느 날 개념을 조금씩 잡아간다? 우선 별로 모르는 말도 쓰다가 어느 날 뜻을 알게 되는, 그러면서 언어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이론이 A와 B가 팽팽하면 C가 하나 나오죠?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A와 B를 적당히 섞어놓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론을 인지적 상호작용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피아제와 브루너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언어 발달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아의 인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아제가. 그리고 이제 그 브루너가 한 말이 어디쯤 나오나요? 브루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나오지 않나요? 거기 나와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157 밑에부터 나와요. 157 밑에. 157. 두 번째. 네, 157페이지는 계속 비고치키 이야기만 나오네. 네, 비고치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 브루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단계로 가볼게요. 자, 여기 PPT 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 언어 발달 이론에서 행동주의 누구죠? 스키너. 스키너는 행동주의는 뭐에 의해서 언어가 발달된다? 모방, 강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달된다. 선천적인 걸 좀 도외시한 거죠. 생득주의는 누구? 촘스키. 촘스키.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둬도 언어 능력은 다 잘 완성된다.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 껐나요? 시간 넘었잖아요. 살짝 발을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주의에서 보면 삐아제가 나오고 비고치키가 나오고 브루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고치키는 아까 인지발달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생략했어요. 비고치키 이론은 뭐라고 봐요? 사회적 상호주의, 상호작용주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 발달에 대한 이론은 이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단계로 들어갈게요.